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2강 국제무역이론에서 첫 번째 고전적 무역이론, 절대우의 이론과 비교의 이론, 절대생산비설과 비교생산비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무역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무역을 발생시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절대 생산비설과 비교 생산비설을 가지고 살펴봤어요. 이어서 제2강 2절에서는 근대적 무역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현대적 무역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비교 생산비설의 경우는 절대적 생산비 차이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 비교 생산비 차이에 의해서 또 무역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비교 생산비설의 한계는 비교 생산비 차이에서 무역이 발생하지만 비교 생산비 차이가 왜 비교 생산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즉 비교 우위의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갖다가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라마다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혹은 비교 열의로 갈리는데 비교 생산비 차이가 어느 원인에 의해서 비교 생산비 차이가 왜 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리카르도는 규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교 생산비설의 한계였고요. 이러한 그 비교 생산비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비교 생산비설의 그 어떤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어떤 그 비교 생산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헥시어 올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절에서는 근대적 무역이론에서 헥시어 올린의 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헥시어 올린은 이러한 그 비교 생산비 차이의 그 원인을 요소 부준량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요소 부준량에 의해서 비교 생산비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교 생산비 차이의 원인은 국가 간의 생산 요소의 부준량 차이 때문에 비교 생산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헥시어 올린 정리는 크게 요소 부준 이론,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레온 TF 역설로 나뉘는데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명제가 첫 번째 명제가 요소 부존 이론인데, 자, 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의해서 비교 생산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국가 간에는 나라마다 생산 요소의 부존량의 차이가 있죠. 나라에 따라서 그 생산 요소의 그 부존량, 가지고 있는 그 부존량이, 생산소의 부존량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그 생산하는 그 생산물마다 또한 요소 집약도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그 요소 부존량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물마다 그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비교 생산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바로 요소 부존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그 다음에 자본이 풍부한 나라, 상대적으로 자본보다 노동이 풍부한 나라와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그 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따라서 비교 생산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니까 이 노동을 투입해서 노동을 사용하여 주로 노동 집약적 재화를 수출을 하고요. 그리고 자본이 해소한 노동 풍부국은 자본 집약적 재화는 수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풍부한 자본을 사용해서 자본집약적 재화를 만들어서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소한 노동집약적 재화는 수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 수출이 무역이 이러한 그 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이 비교 생산비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러한 비교 생산비 차이에 의해서 무역이 이와 같이 무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역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바로 헥시어 올린의 요소 부존 이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요소가 풍부한 나라,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인데, 요소가 풍부한 나라, 상대적인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본량과 노동량은 자본이나 노동이나 이게 한국의 자본량이나 노동량보다는 절대적으로 보면은 많아요. 절대 우위 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무역이 일어날 수 없겠죠. 비교 생산비의 절대 우위의 그 생산비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생산비라면. 하지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의해서 상대적인 상대 가격, 상대 비용에 의해서 상대적인 비교 생산비에 의해서 무역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 생산비 차이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자원의 요소의 그 부존량에 의해서 생산비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 분명히 전부 다 미국이 전부 많아요. 자본량도 노동량도 한국에 비해서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이 더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본이 더 풍부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자,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뭐가 풍부할까요? 상대적으로 노동이겠죠. 노동이 절대적으로도 많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노동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이 풍부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제가 싸겠죠. 저렴해요. 노동집약제가. 그러니까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이 풍부하니까 노동이 저렴합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싸게 노동집약제, 싼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노동집약제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요 노동집약제 생산에 비기우에 있고요. 요 노동집약제를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겠죠. 수출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자본이 풍부한 나라,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이 상대국에 비해서 상대적인 개념,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제가 쌉니다. 저렴합니다. 자본집약제가. 따라서 자본집약제 생산에 요 자본 풍부국은 비기후에 있어요. 비기후에 있는 산업. 자, 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규에 있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제 생산의 비규에 있어요. 따라서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제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제에 특화를 하여 생산하여 수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제를 수출을 하고 자본집약제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제에 특화를 하여 생산하여 자본집약제를 수출을 하고, 그리고 노동집약제를 수입을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헥시어 올린의 요소 부존 이론은 의하면 비교 생산비 차이의 그 비교 우위의 원인인,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그 원인인 비교 생산비의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이 생산 요소의 부존량에 의해서 비교 생산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제를 생산하여 수출을 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제를 특화하여 생산하여 수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입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자, 이상과 같이 요소 부존 이론에 의하면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제에 상대적으로 싼 저렴한 자본 집약제에 특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제에 특화를 하여 생산하여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무역이 이 생산비의 차익, 비익이 우위에 입각하여 비익이 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생산하여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무역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인데 요소 가격이 균등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예요. 자, 각국에서는 이 풍부한 생산 요소, 각국에서는 그 풍부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어떻게? 무역이 발생한 이후에 그 요소 가격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 산업에 특화를 하게 되죠.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본을 더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 풍부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풍부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무역전이 더 저렴하죠, 당연히. 자, 자본이 풍부한 나라와 자, 노동이 풍부한 나라가 있어요. 노동이 풍부한 나라. 자, 당연히 자본 집약제 생산에 특화를 하겠죠. 자본 집약제. 여기는 노동 집약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 재화 생산에 비교해 있으니까 요 자본 집약제 생산에 특화를 하고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제 생산에 비교해 있으니까 요 자본 집약제, 노동 집약제 생산에 요 나라는 특화를 하게 돼요. 요 자본이 풍부한 나라, 노동이 풍부한 나라, 요 각국의 풍부한 생산 요소는 이와 같이 특화를 하게 되니까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여기는 노동 집약제 생산을 특화하게 되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자,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의 가격은 올라요. 상승합니다. 상승해요. 경제 이론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잘 안 팔리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잘 팔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똑같아요. 이와 같이 생산 요소의 경우도 수요가 증가하는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상승하고요. 따라서 이 풍부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무역 후에 상승합니다. 자, 무역 전에는 저렴했는데 이와 같이 무역이 일어나면서 풍부한 생산 요소에 대한 생산 요소의 그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 풍부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거죠. 자, 그 반대로 빈약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어떻게? 무역을 하기 이전에는 비쌌어요, 이게. 왜? 희소하니까 얼마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풍부한 어떤 빈약한 재화, 별로 없는 재화. 자, 풍부한 생산 요소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죠. 빈약한 생산 요소. 자, 자원이 이 경우는 빈약한 생산 요소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반대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뭐가 빈약해요? 노동이 빈약하잖아요. 노동이 희소해요. 자, 요거는 풍부하니까 가격이 원래 비싸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풍부하지 않으니까 원래 수정할게요. 이거는 쌉니다. 싸요. 풍부하니까 싼 거죠. 풍부하니까 요게 싸요. 풍부한 자원은. 그러면 노동은
상대적인 거였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원은 싸고, 그 다음에 노동은 빈약하니까, 희소하니까 비싸요. 비쌉니다. 자, 그러면, 자원이 풍부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적 산업에 비교해 있으니까 자본집약적 산업에 특화를 하여 생산해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가격이 이와 같이 상승하는 거고, 노동이 빈약하죠. 노동이 빈약한, 이게 비싸요. 이게 비싼데, 요거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니까, 빈약하지만 감소하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의 가격은 떨어져요. 자, 빈약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반대로 노동이 풍부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뭐가 빈약해요? 자본이 빈약하죠. 자본이 빈약하죠. 자,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교했으니까 노동을 많이 사용합니다. 생산료에서는 노동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노동 가격이 오르죠. 이와 같이 풍부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올라요. 이와 같이. 그런데 빈약한 자본은 빈약하죠. 그러니까 자본이 노동에 특화를 하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 재화에 특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모든 생산 요소를 노동 집약제 생산에 투입을 하는 것이 특화니까 자본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자, 자본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자본 가격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빈약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역전은 비쌌는데 무역하기 전보다 무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빈약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하락해요. 자, 풍부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상승하고 빈약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하락하니까 결국 나중에 결국 무역이 일어나다 보면은 요게 어떻게 돼요? 무역 후에 두 생산 요소의 가격은 결국은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풍부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오르죠. 상승하죠. 이와 같이. 자, 빈약한 생산 요소의 요 가격은 떨어지니까. 자, 풍부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오르고 빈약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떨어지니까 이게 결국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생산 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어도 요 생산 요소의 부존량 및 가격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수출품의 그 생산 요소가 체화돼서 이동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 요소의 부존량과 요 가격 차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산 요소의 이동이 없어도 생산물의 국제 간 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생산 요소의 가격은 같아진다. 생산 요소 가격이 균등화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직접적으로 생산 요소의 이동이 없어도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결과, 즉 수출하는 상품의 요소가 체화가 돼서 이동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생산 요소 가격은 균등화된다. 라는 게 바로 헥시올린의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입니다. 자, 부존량의 차이에 의해서 비기우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비기우위에 입각해서 수출입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두 나라 사이에 생산 요소의 가격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바로 요소 가격 균등화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그 생산 요소의 가격을 말합니다. 팩터 플라이스. 자, 토지나 노동이나 자본이 바로 생산 요소가 되겠고요. 이 생산 요소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이 바로 요소 가격이에요. 토지는 뭐예요? 지대가 되겠고요. 노동은 임금이 되겠죠, 임금. 자본은 이자가 되고요. 자본 가격은 이와 같이 우리가 요소 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과 우리가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있어요. 한국. 자, A제는 뭐예요? 상품 A는 자본, 노동집약적이고요. 이게 노동집약적이고, B제는 자본집약적이에요. 마찬가지고요. 자, 한국과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느 제와의 상대적으로 중국은 상대적인 거니까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 가격이니까 중국은 어디에? 중국은 요 노동집약제죠. 노동집약제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제의 그 노동이 풍부하고요. 한국은 자본이 풍부합니다. 상대 가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요거는 해소합니다. 해소. 한국은 노동이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소하고요. 빈곤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노동이 풍부하니까 노동 가격이 싸니까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를 해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한국은 자본이 풍부하니까 자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어요. 자본집약적 산업에. 그래서 자본집약적 재화를 생산을 해서 자본집약제에 특화를 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겠죠. 자, 이와 같이 서로가 비교 우위에 있는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 한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특화를 해서 생산해서 서로가 교환, 즉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A제에 특화를 하고, 한국은 자본집약적인 B제에 특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풍부한 생산 요소, 노동이 풍부하고요. 한국은 자본이 풍부한데 풍부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풍부한 생산 요소에 특화를 하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노동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한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B제에 특화를 하게 되니까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본가격, 즉 이자율이 상승하겠죠. 이와 같이 여기는 임금이 상승하고 중국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해 왔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 빈약한 생산 요소, 자본에 대한 특화를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니까 자본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한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특화를 하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죠. 따라서 노동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상승 하락 하면서 결국은 가격이 같아져요. 요소 가격이 균등화됩니다. 이게 생산 요소의 요소 가격 균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 가격은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에서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노동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 가격이 상승하죠. 이것이 상승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노동 가격이 어떻게 하락하죠. 결국은 이러한 그 무역 결과 중국과 한국의 양국의 자본 및 노동 가격은 결국 균등화 경향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균등화 경향을. 자, 자본의 경우 이게 자본이라고 하면은 자본 가격, 중국은 자본이 빈약합니다. 자본인데, 그러면 자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자본이 빈약하니까. 그러면은
노동 집약제에 특화를 하다 보니까 자본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락.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자본이 풍부하니까 이 자본의 가격이 자본 집약제에 풍부한 자본 집약제에 특화를 하다 보니까 자본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이와 같이 상승할 거예요. 자본 가격이. 중국은 노동 집약제에 특화를 하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해서 노동 가격이 상승하고요. 한국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노동 가격이 하락하고요. 그리고 풍부한 자본 집약제, 비기후에 있는 자본 집약제에 특화를 하게 되니까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본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결국 이와 같이 어떻게 중국과 무역 후에 중국과 한국의 양국의 자본 및 노동 가격은 균등화 경향을 보일 거다라는 게 이게 바로 요소 부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요소 가격 균등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소 가격이 균등화 된다라는 거고요. 이어서 스툴포 사무엘슨 정리. 요 스툴포 사무엘슨 정리는 요소 가격 균등화 법칙을 검토한 이론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역은 생산 요소의 가격을 변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 간의 소득 배분을 변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임금 수준이 같아진다라는 요 스툴퍼와 사무엘슨이 주장한 이론이 바로 요 스툴퍼 사무엘슨 정리입니다. 즉 뭐예요? 무역은 생산 요소의 가격을 변동을 시키고 그리고 생산 요소 간의 소득 배분을 변동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임금 수준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스툴퍼 사무엘슨의 정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상품과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완전 경쟁 시장에서 국내의 각 생산 요소가 가정은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 가정이 전제가 요 이론에서의 그 전제는 상품은 두 개, 투입되는 요소도 두 개로 봤고요. 해서 두 개의 상품, 두 개의 생산 요소로 이루어진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국내의 각 생산 요소가 한쪽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서 집약적으로 이용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생산 요소는 이 가격은 상승해요. 중국에서는 집약적으로 노동을 이용하니까 노동 가격이 상승하고 한국에서는 집약적으로 자본을 이용하니까 자본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요소, 집약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다른 요소의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을 요 스툴포 사무엘슨이 명확하게 밝혀냈어요. 이러한 그 정리에 의하면 요소 균등화 법칙에 의하면은 국제 무역이 소득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로서 자본과 노동을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상품에 만약에 관세가 부여된다라고 하면은 자, 노동 집약적인 상품에 관세가 부과돼요. 그러면 노동 임금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자, 노동 집약적인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은 노동 임금이 상승합니다. 노동 집약적인 상품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자본 임차율은 떨어져요. 저하되고요. 자, 노동 집약제의 임금이 가격이 상승하니까 노동자의 소득은 당연히 상승하지만 반대로 자본 소득자의 소득은 떨어져요. 저하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미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합시다. 중국은 노동이 풍부해요. 미국은 자본 집약제 비교에 있는 자본이 풍부한
비교에 있는 자본집약제에 특화를 하고요. 그리고 빈약한 노동집약제 재화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경우, 자, 중국으로부터 값싼 노동집약제 재화를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 노동집약제에 관세를 부과한 만큼 노동집약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노동집약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재화에 대한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러면은 노동임금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에 관세를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은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합니다. 어떻게? 수입되는 상품에, 노동집약적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노동집약적인 재화가 상품의 그 가격 경쟁력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생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생산이 증가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은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겠죠. 임금이.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 임차율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본 임차율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노동 임금이 상승하니까 노동자의 소득은 상승하지만 역으로 자본 소득자의 소득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서 자본 집약적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자, 무역 자유화로 인해서 자본 집약적인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죠. 상품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출이 증가하다 보면은, 그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겠죠. 상승하게 됩니다. 상품의 가격이. 따라서 자본 가격은 올라요. 하지만 역으로 노동 임금은 저하된다는 얘기죠. 자, 미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을 하고 자본 집약제 수출이 증가하면서 자본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하는데, 반대로 노동 임금은 값싼 노동 집약적 재화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노동 임금은 저하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수요가 줄어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노동 임금은 떨어지게 되어서 어떻게 노동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예요. 관세. 이렇게 이와 같이 관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임금을 갖다가 노동자의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들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호무역 정책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런 그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떻게? 보호무역 정책이 유리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뭐예요? 보호관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보호관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노동자의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보호무역 정책 중에서는 어떤 게 사용이 돼야 돼?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즉 보호관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를, 이 법칙을 검토한 이론이 바로 스톨퍼-사무센 정리인데,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이 그림을 가지고 요소가격 균등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국을 미국이라고 합시다.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그 다음에 B국이 중국이라고 해요. 자, 중국은 노동이 풍부하고 미국은 자본이 풍부해요. 이와 같이. 미국은 자본이 풍부하니까 자본 집약제 생산에 비교해 있고, 중국은 노동 집약제 생산에 비교해 있죠. 그러면 그 비교해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은 요소의 이동이 없어도 어떻게 이 노동 가격은 균등화 된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은 자본 집약제에 특화를 하게 되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값싼 노동집약적 재화가 수입이 되니까 이러한 그 요인으로 인해서 노동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중국으로부터의 노동집약재 수입은. 따라서 노동의 수요가 줄어드는데 노동의 공급이 일어나는 거니까 노동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노동집약재에 특화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노동가격은 오르게 되죠. 이와 같이. 결국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요소의 이동이 없이도 요도의 이동 없이도 노동가격은 같아진다. 이게 요소균등화 정리, 요소균등화 법칙이죠. 자, 이와 같이 미국은 자유무역에 의해서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노동집약적 재화의 수익과 노동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미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고 소득이 줄어들겠죠. 소득이. 자, 노동의 수익이 줄어들고 노동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하겠죠.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해요. 소득이 감소하겠죠. 자, 이러한 그 소득 감소, 미국의 노동자의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보호무역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 그 정책의 수단으로서는 보호관세가 유용하다라는 것이 바로 스툴퍼 사면 정리가 이런 보호무역 정책의 근거,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툴퍼 사면슨 정리는 요소 가격 균등화 법칙을 검토한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떻게 보호관세, 보호무역의 이론적 바탕,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의 사례로서 나프타 체결 후에 미국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노동자 임금이 올랐어요. 나프타 체결 이후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거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 간에 체결된 협정을 말합니다. 나프타는. 그런데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요소 가격 균등화 법칙의 그 한계는 여기서는 두 생산 요소를 가정하고 있죠. 근데 생산 요소는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죠. 두 생산 요소만을 가정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도 노동력이 양국의 노동력의 질적 차이를 가정하지 않았어요. 노동력의 질은 같다라고 봤어요. 양국의 노동력의 질은 같다고 봤어요. 하지만 노동력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가정이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국에서의 그 노동 수요 혹은 자본의 수요량에 각국의 수요량의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에 따른다면은, 자,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여러 각국의 사이의 요소 가격이 균등화돼야 되겠죠. 그런데,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자, 빈곤국과 부유국 사이에 요소 가격이 같아져야 되겠죠. 균등화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론이 가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로는 이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진국과 개도국, 부유국과 빈곤국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나요? 벌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균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곤국과 부유국 사이의 임금 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소득 격차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그 요소 균등화 이론적으로 우리가 완전 경쟁을 가정을 해서 요소 가격이 균등화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에서는 고전적 무역이론과 근대적 무역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와 같은 고전적 무역이론, 근대적 무역이론인 전통적 이 무역이론에서는
비기업 우위가 이종산업 간, 비기업 우위가 이종산업 간 무역을 발생시킨다라고 보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종산업 간의 무역이 발생하는데 그 무역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역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 무역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요 비교우위에 의해서 이종 산업 간의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전통적인 무역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생산 요소의 상대적 부준 조건이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서 오히려 무역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의 집약도가 서로 유사한 재화들의 그 무역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 부준 조건이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서, 혹은 생산 요소의 집약도가 서로 유사한 재화들 사이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새로운 무역 현상에 대해서는 전통적 무역 이론으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요 산업 내 무역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내 인트라 인더스트리 트레이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산업 내 무역이라는 것은 동일 산업 내라는 뜻이에요. 이 산업 내 무역, 같은 산업 내에서 이종 산업 간이 아니라 동일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을 다룬 이론이 바로 산업 내 무역 이론이 되고요. 이 산업 간 무역과는 달라요. 따라서 이 산업 내 무역은 개념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업 내 무역이라는 것은 동일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현상을 다룬 이론이 바로 산업 내 무역 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로는, 자, 그러면 이 사례로는 GM이나 제너럴 모터스나 BMW나 기아 자동차나 현대나 토요타나 혼다나 포드 등등 이런 자동차라는 동일 제품으로 동일 산업 내에서 국가 간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에도 수출하고요. 미국으로부터 수입도 하고요. GM. 혹은 독일에 수출도 하고 우리가 자동차를, 그리고 수입도 하죠. BMW 혹은 벤츠 뭐 이런 것들 수출을 수입합니다. 이들 자동차 똑같이 이들 회사들은 자동차라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서로가 수출입을 하고 있죠. 이들 나라 사이에서 이 자동차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가 간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타 사례, 혹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에 있어서 동일 제품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철강도 들 수 있겠죠. 철강 제품들이 이 철강 제품들이 한국과 뭐 일본 사이에, 혹은 뭐 중국과 중국 사이에 많은 제품들이, 철강 제품들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철강이 동일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철강이, 이들 같은 동일 산업 내에서 철강이라는 제품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른 것들도 있고요. 뭐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의류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요. 많은 제품들이 이 산업 내에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제품들이. 자, 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 전통적 무역 이론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동일 산업 내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 산업 내에서 무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산업 내 무역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동일 산업 내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 원인,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요 제품의 그 차별화입니다. 차별화된 제품. 제품의 차별화를 들 수 있어요. 자, 같은 제품이지만은 성능에서나 디자인에서나 혹은 품질에서나 색상 등에서 다르죠. 달라요. 자, 제품이 동일 제품이지만 그 제품이 달라요. 이러한 그 측면에서 따라서 이러한 성능이 다른, 디자인이 다른, 혹은 품질이 다른, 색상이 다른 이러한 제품들이 같은 제품들이 나라 사이에, 국가 사이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가공 및 조립 생산, 즉 다국적 기업의 생산의 국제화를 들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의 국제화, 생산의 국제화 혹은 생산의 국제 분업, 다국적 기업의 생산의 국제화 혹은 국제 분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국제 분업, 생산의 국제 분업. 자, 이러한 그 생산의 국제화, 생산의 국제 분업에서 즉 해외에서 이러한 그 국제화와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해외에서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가공하고 조립을 하죠. 자, 부품을 수출을 한 후에 해외 자회사로부터 조립을 하고 그리고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겠죠. 자, 이러한 그 다국적 기업의 국제화, 생산의 국제화와 국제 분업화 분업화 속에서 동일 산업 내에서 동일 기업 내에서 동일 산업인 동일 기업 내에서 동일 제품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부품을 수출한 후에 해외 자회사에서 조립을 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이러한 경우에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산업 내에서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그 다국적 기업의 생산의 국제화, 다국적 기업의 국제 분업화로 인해서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물류비나 신선도 유지 등의 이유로 인해 국경에서의 수출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국경을 사이에 두고 동일 산업 내에서의 무역을 들 수가 있어요. 동일 산업 내에서의 무역, 즉 산업 내 무역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나 벽돌은 이 물류비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 제품 중에서 물류비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와 같이 물류비 부분이 큰 제품은 생산 입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생산지는 원자재가 분포된 주의 입지를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판매 지역도 일반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국한이 돼요. 즉 국경을 사이에 두고 원자재가 분포된 주위에 이런 생산지가 입지를 하고 판매 지역도 인접한 지역에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 이런 경우 모래나 벽돌 등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산업 내 무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물류비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산업 내 무역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또한 채소나 우유, 첨가물, 식품 등등 이러한 제품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데 장거리 운송 시에 부패나 손상 위험이 매우 커요. 따라서 생산 입지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지죠. 즉 소비되어지죠. 자, 국경을 사이에 두고 채소나 우유, 첨가물 등등 이러한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이러한 제품들은 생산 입지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게 되죠. 즉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러한 제품은
무역이, 수출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즉, 신선도 유지를 요하는 이러한 제품들은 신선도 유지라는 이것이 산업 내 무역을 발생시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물류비나 혹은 신선도 유지라는 이러한 그 요인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산업 내 무역을 발생시킨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산업 내 무역의 현대적 무역 이론으로서 산업 내 무역 이론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념은 산업 내 무역은 동일한 산업 내에서 수출입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산업 내 무역 이론이라 하고요. 산업 내 무역이라 하고요. 이러한 그 산업 내 무역을 다룬 이론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다룬 이론을 우리는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합니다. 예, 산업 내 무역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생 원인은 제품의 차별화라든가 혹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의 국제화 혹은 생산의 그 국제 분업화죠. 생산의 국제 분업화, 다국적 기업의 국제 분업, 그리고 국경에서의 수출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발생 원인을 물류비 혹은 신선도 유지 등의 이유로 인해서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수출입의 경우에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산업 내 무역이 일어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대적 무역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대적 무역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소 보존 이론, 그 다음에 요소 가격 균등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적 무역이론 에 대해서 산업 내 무역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과제가 나갑니다. 과제가 계속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과제가 안 나가면은 나중에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볼 때 결국은 여러분이 다시 전체적인 것을 보고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과제만 여러분이 이 과제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과제만 제대로 여러분이 하면은 따로 시험 준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은 이 강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과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제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면은 따로 시험 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요. 작성을 했던 이 과제를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로 시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시험 준비라 생각을 하시고 과제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과제를 정리를 하는데 혼자서 정리하지 마시고 팀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가 같이 나눠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가 토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식으로 과제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2강은 마칠게요. 2강에서는 고전적 무역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무역이론, 그 다음에 현대적 무역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과제 3은 나가니까 여러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과제를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에서 한번 토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하세요. 메일로도 좋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